안 적혀 있으면은 그러면 이걸 앞으로 좀 물립시다. 그럼 되잖아. 가까운 데서 가야지. 됐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와가지고 신바이 시나이 데 구다사이. 네. 사진을 각도별로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치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찍어봐야 콧구멍밖에 더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뭐 사진들 찍으시고 다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정도 능력이 있죠. 하나는 기계를 개발하는 능력, 또 후자의 능력은 그 기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가지는 능력. 네. 그래서 잠시 해방되셔서 오늘은 좀 박수 치고 서로 눈 보고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겠으나 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박수를 가장 많이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이 아니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유서 깊은 홀이죠. 외국의 정상들이 와야 내주는 누가 왔다 갔습니까? 외국의 정상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 왔다 갔습니까? 전 대통령 요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건데 그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허락해준 와세다 대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회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20년 전에 독립운동 3.1운동 이전에 28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선을 준비했던 유서 깊은 자리에 또 20년 전에 한국의 기술자 분들을 특별히 모셔와서 여기 옆에 보니까 제가 아까 혼자 갔다 왔는데요. 우리 학생회장하고 한종각이라는 또 유서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걸 기념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한일 양국의 구원을 넘어서 인류 애적 동지애를 함께 배려하고 있는 서로의 양식 있는 한일 양국 국민들은 교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사회에. 이 새끼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니고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와세다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과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소개 정식으로 하세요. 그 원래 하는 소개 있잖아요. 네, 정통. 너부터 해봐. 먼저 해야죠. 아니 애국소년단이잖아. 아니 먼저 하세요. 애국소년단 너가 먼저 했어. 이거요? 애국소년단. 애국소년단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국에는 공감하시는데 소년단은 너무 정신연령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애국이라는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진짜 애국을 하지 않고 가짜 애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보자. 애국이라는 이름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운 사람들에게 대항해보고자 2년 전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설립되었던 그때 애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간 게 사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애국하고 그 권력에 반대하거나 권력을 비판하면 국가를 반대한다, 민족을 반대한다, 빨갱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빨갱이 아니라고 하기 시작했었죠. 첫 방송 때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동하고 저하고 앉았을 때 제가 정윤회 씨 첫 마디가 정윤회 씨 축하합니다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김재동이 입을 막고 쌍욕을 했었죠. 제가 이걸 들어막았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최순실 정윤회 사건이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그때 입을 막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인사하세요. 아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인사했는데. 외국 소년단 인사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이 낳은 걸출한 사회자 그런 거 처음 본다며. 네? 너 처음 인사하는 거 처음 본다. 그러네요. 잔말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 이승엽 선수가 유럽 갔다가 저한테 선물이라고 사다 준 건데 하필이면 프라다를 사다 줘가지고 그 녀석이 뉴스를 못 보고 지금 상표만 봐도 치가 떨리는 바람에 프라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라고? 네, 뭐 인사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인사죠. 뭐 사람 만나면 인사, 사람이 일이라는 게 서로 쳐다보고 웃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만나서 진짜 엄청 좋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재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매일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KTX 타고 대구에 가서 10만 명의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혼자 있기 슬퍼서 그래요. 요청이 왔다니까요. 요청이 왔다니까요. 네. 네, 앉으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이러면 내버려 두세요.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몰지각한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놀려고 이 세상에 온 거니까. 그다음에 7살, 8살 된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을 아이들, 어른들은 늘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토요일 날은 대구 갑니다. 부산에서 요청이 와서 부산에 만민공동회 했고요. 서울에서 1차 만민공동회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부산에서 했고 3차에 대구에서 요청이 들어서 대구 하고 있고요. 광주와 대전은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민공동회의 목표는 모두에게 마이크가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시대는 끝났다.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 사람은 한 가지를 알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사람의 의견으로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만민공동회의 뜻입니다. 인사요? 네, 인사 다 했고 이제 주진우 씨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주진우 씨의 강연, 이야기 먼저 난 이렇게 제일 재밌더라. 먼저 하고 저는 잠깐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지켜보고 그 다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답니다. 8시 40분쯤에 끝이 나야
9시쯤 되면 유서 깊은 호를 비워드리고 우리는 나가야 되니까 120년 전통의 유령들이 또 밤에 회의를 할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유령은 무서운 거 아니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선배들이니까. 그래서 주진우 씨가 먼저 강연을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친구 사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그냥 진우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진우가 먼저 진우 씨가 이렇게 합시다. 진우 씨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 질문 가지고 저희들 둘이 대답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식 사회자로서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 인해서 제발 머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네요. 주진우 기자로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강연이나 연설을 할 주제는 안 되고 그 정도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제가 와세다 대학에 왔었죠. 낙동수하고. 그때는 학생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요새 뉴스 보기 보느라고 얼마나 놀라시고 창피하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 애들이 너무 열심히 탐사보도를 해줌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괜찮냐 니네 나라에. 저 얼마 전에 걱정을 들었는데 탈북자한테 걱정을 들었어요. 나는 불안해서 넘어왔는데 여긴 더 불안한 거 같다고. 다시 넘어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도 희망을 봅니다. 이명박처럼 강을 파고 자꾸 석탄 공장을 자꾸 사들이고 그러면서 나라 돈을 마음껏 썼는데도 국가가 잘 돌아가는데 아니 무당 고판에도 대통령이 뭘 하는지 약을 하는지 굿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국가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이 잘 안 생깁니다. 사실 매일 나오는데 비아그라 나오면 어쩌자고 그 다음에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는 마약 사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신 사람들 중에 마약 사건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정 입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병역 비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나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와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는 대규모 국방 비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10분의 1만큼 보고 싶습니다. 검찰은 거기에서 10분의 1만큼 조사를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굴러간다. 여러분같이 깨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그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할 만한 말이 원칙과 신뢰였습니다. 그랬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사심이 없다. 돈에 대해서는 사심이 없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국가만 걱정하고 나라하고 결혼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씩 둘씩 드러납니다. 하나씩 둘씩 드러납니다. 원칙과 신뢰. 원칙은 돈이었어요. 돈. 이 모든 게 최순실과 이 모든 게이트가 터지게 된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박정희도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유산이
최소한 10조 원이 넘을 거예요. 영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대구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개발해서 뭐 아파트를 짓고 뭘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와 부산일보를 가진 정수장학교를 가지고 그 정수장학교는 총칼로 중정에서 뺏었죠. 그 다음에 유경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고 서울에서 노른자위 땅에 엄청난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원, 그 유경재단을 그냥 부시고 아파트만 지어도 그게 뭐 4, 5조, 5, 6조는 될 수 있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다른 재산 빼고 숨겨놓은 재산들, 최순실가에 숨겨놓은 재산이 몇 조가 될 거고요. 몇백억은 여기는 치지도 않습니다. 5억, 10억짜리 뭐 영재재단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푼돈까지 건드렸다는 거지 그걸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또 외국에 빼돌려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돈을 미국에서 차관을 들여온다든가 무기를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뭘 수입할 때 돈을 아예 커미션을 떼어가지고 스위스 계좌에 묻어놨었어요. 그 계좌의 돈은 상당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저는 취재 결과 확신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자, 모든 게 돈이었어요. 이번에 최순실도 관련해서도 돈이에요.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없다고. 모든 게 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얘기는 많이 안 나왔지만 안 나온 얘기 중에 한두 가지만 하면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창조 문화 융성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캐시카우 뭐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거는 여러분도 조금 짐작하고는 있을 겁니다만 그거 말고 관광 사업도 그랬습니다. 관광 사업 말고 통일 산업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DMZ 개발되지 않은 DMZ 군사보호구역 땅을 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건 한 보름 있으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달 있으면 나올 겁니다.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돈에 그렇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박근혜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유경재단을 박근영 씨 동생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씨가 그 유경재단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한테 깡패를 봅니다. 조직폭력배. 그래서 박근영 씨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싸운다. 조폭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형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조폭 간의 싸움을 정리한 게 박지만 박근혜 씨한테서 보낸 조폭들이었는데 그들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조폭들이 문둥병 환자가 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 조폭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돈에 사심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을 몰고 갔던 그 깡패 두목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2007년에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2007년에 문둥병 환자를 동원해서 유경재단을 정리한 공로로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주성이 그자였습니다. 비례대표 2번이면 남자 1번입니다. 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심이 없어서 문둥병 환자를 보냅니다. 이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의 원칙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과 신뢰.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뻥쟁이였어요. 뽕쟁이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약쟁이까지는 맞아요. 뻥쟁이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지난 대선 때는 제가 14건을 당했기 때문에 뭐 많이 물려오니까 또 왔어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를 예우해 주는구나. 그래서 잘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또 어떤 로비스트 박태규라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다. 이런 증언을 박태규 로비스트의 운전기사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박태규 운전기사에 의하면 박태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더라. 이게 심플한 이유였어요. 심플한 이유였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고소했어요. 근데 박태규하고 박근혜, 그 로비스트하고 박근혜는 만났거든요. 만난 거를 얘도 알고 쟤도 알고 그도 알고 심지어 박태규도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나 안 만났어 고소해요. 근데 검사는 그걸 가지고 저를 구속하려고 했어요. 박근혜가 박태규를 만났다는 걸 몰랐을까요? 물어봤을까요? 그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건 아닐 거예요. 눈앞에서도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가 언제까지 연설과 홍보에만 도움을 받았다. 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 다음날 드러날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신뢰죠, 신뢰.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믿고 따랐어요. 박근혜만 나오면 아우 불쌍하지. 불쌍한 우리 그네. 뭐가 불쌍해? 몇십조, 10조 원이 넘는 돈과 사람과 그리고 매일매일 머리를 뭘 하고 대통령인데 출근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 드라마만 보고 맨날 연예인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주사 맞고 왜 불쌍해? 당신들 불쌍하다는 사람들 10조 있어? 근데 왜 불쌍하냐? 그나마 우리 고영태 씨가 등장해서 난 고영태가 고마워 죽겠어요. 고영태 씨는 우리나라에서 화류계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해서 국정을 농단한 그런 그 친구가 굉장한 친구예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데 호스트바 출신인 건 아시죠? 호스트바에서 저녁 내내 술을 먹다가도 그 사장한테 사장님 저 시합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갔다 와요. 금메달 따고 훌륭한 애죠. 대단한 애죠. 그분하고 이제 최순실 씨하고 깊은 관계였는데 틀어지죠. 자기가 뭐 청와대도 가고 누구도 하고 국정도 이렇게 논하고 그러다가 약간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너 나가라 뭐 하고 집에서 뭐도 가지고 내가 사준 거 너 내놔라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팍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게 되고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던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던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던 그 애국 세력이고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다 헛개비구나. 다 자기네 돈을 위해서구나. 자기 권력을 위해서구나. 자기네 주사를 위해서구나.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고마워 죽겠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하고 그다음 허탈하고 심지어 진짜 패닉을 느꼈다는 사람, 우울증이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자, 우리나라 선장이 지금껏 무당 같은 애였어. 약쟁이였어. 뻥쟁이였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지면 더 잘 굴러가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굴러갑니다. 이제. 사실 일본 같았으면 망했어요. 일본 같았으면 망했어. 어디 아베가 맨날 그 주사 맞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그 심사에서 누구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굿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최순실은 해외에 나가면 전화로 점쟁이한테 자기 운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 잘 안 되면 깡패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쌍욕하고 기분 나쁘면 쌍욕하고 그러면 딸내미가
딸내미가 엄마한테 쌍욕하고 둘이서 쌍욕하는 그런 민주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 애들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장시호라고 아시죠? 장시호 53명 중에 53등 모든 게 다 체육 기자인데 체육도 양, 미 그런 애가 최순실과의 브레인이었어요. 정말 브레인이었어요. 최순실과의 브레인이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브레인이었다는 거예요. 박근혜의 머리가 장시호였어요. 장시호 친구가 얘기하는데 장시호는 한글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대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움직였어. 좌지우지했어. 이런 애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대한민국 잘 됩니다. 누구를 갖다 놔도 잘 됩니다. 그러니 너무 허탈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아파하지 마시고 자 미친 애들이 없어지면 잘 되지. 그런 애들이 우리 돈 안 쓰면 잘 되죠. 그러니 오늘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 마이크를 빨리 김재동한테 넘기겠습니다. 재동아